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2월 8일 월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그린 뉴딜 유망 기업 100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또 컨택트주 흐름으로 넘어갔는데요. 롯데 제가가 12%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NC소프트 게임주에서 100만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카카오 김범수 대표 자신의 재산을 절반 기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우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컨택트주로의 흐름이 넘어오면서 롯데 제가가 12% 상승하였고 여행주와 현대백화점 관련된 소비주까지 흐름이 좋아지면서 화장품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2021년도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창투사와 타이어 쪽이 좋았고요. 여행과 항공, 은행, 백화점, 조선해운까지 모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현대백화점, 한솔케미칼, 유진테크를 준비하였고요.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가온미디어, 대성창투, S51, SM라이프 디자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지미디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점을 비교했더니 거의 10배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기존의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종목이 역시 큰 상승이 나온다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PB파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성 창투와 리더스 기술 투자 등 창투사 관련된 종목과 오늘 시스웍이라든지 필로시스 헬스케어, 흑자 전환에 들어서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제가가 또 소비재주 쪽에서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달려가고 있고 시멘트 쪽에서는 고려 시멘트가 또 대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가구라든지 DL, 코나아이 같은 기업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3거래일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월, 2월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카 협업 이슈 아직 관계된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소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동차주가 쉬어가면서요. 전기차, 수소차까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온 몇몇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명절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코나아이라든지 DL과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TV에서도 많이 추천해주는 것 같고요. 오늘 솔브레인과 코미코, YIK 같은 기업들만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기식 쪽에서는 서흥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소비재주 쪽에서는 영업무역이라든지 현대백화점,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된 흐름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넥센 타이어, 전고치를 깨면서 기존의 업황을 강력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 섬유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과 대한유와 애경유화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쪽에서는 고려 시멘트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차트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저평가 측면에서 아세아 시멘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신소재, 동원 시스템즈가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DI 동일과 고려 아연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박 쪽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올라가지 못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TV 쪽에서는 S폴리테카 같은 기업,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많이 조정받은 기업들을 추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 물류 쪽에서는 동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세트랙 아이가 밀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주 쪽은 좀 세다는 것이 느껴졌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 서서히 신재생 에너지 쪽 그중에 풍력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린 플러스라든지 CS 베어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조선까지 오르면서 자이SND와 현대미포조선, 동성 화인테크 같은 기업들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회복력이 강하다는 부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NC소프트를 기준으로 하여 게임 관련된 주의 흐름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선 아래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에 급락이 영향을 끼쳤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장이 침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9,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이름이 바뀐 PB파마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20-30% 오른 상태에 좋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아이퀘스트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비릭스와 와이더 플래닝까지 같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와 여행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 진에어가 다른 저가 항공사들을 흡수하게 될 경우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대한항공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항공사가 되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쪽에 굉장히 좋은데요. 애플카와 기아차 이런 어떤 이슈에 몰리지 않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관련된 타이어의 흐름이 회복될 것이라는 흐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넥센 타이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재주 쪽에서 관심 받을 것들이 많은데요. 롯데쇼핑,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신세계와 이마트, 인터파크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쪽에서의 그린 뉴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오늘 증자 이후에 권리력이 나왔는데도 크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고요. 스페코를 풍력 이외에도 다른 모습으로 보자는 예전에 증권방송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스페코와 유니슨, CS 베어링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 종합기술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개별주의 흐름에서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서히 상승폭을 높여가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징주로는 롯데칠성이 나왔는데요.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17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소식 나왔고요. 가정용 채널의 신제품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맥주 매출 증가와 주류 부문의 고정비 축소를 통해서 전사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제과가 12% 상승하였는데요. 에어베이크드를 출시하였고 8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 제품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을 내는 부분에 인기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련된 좋은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선정하여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환경부와 중기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전략적 대응을 한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6성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 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 녹색 시장을 견인하는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 산업 육성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청정 대기와 자원순환, 스마트물, 탄소 저감 등 녹색 융복함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한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요, 애플카 관련된 내용인데요. 애플카 협의를 안 한다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총 13조를 증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애플카랑 협의를 안 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젠가 도달할 지점이었고 애플카는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취지에서 앞으로도 자체 경쟁력 확보가 이어진다면 좋은 전망이 날 수 있다는 좋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현대차 주가는 이미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협력 논의가 됐다는 부분에서도 이미 미래차 관련하여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와 언제든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부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이 5년 만에 자동차 생산 5위를 탈환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계단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인도와 멕시코는 순위가 하락되었고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인도에 5위를 내준 지 5년 만에 다시 5위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나섰다는 부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는 정말 멋진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5조 이상의 그런 기부를 하는 모습이 흔하지 않은 모습인데 10주년 당시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근접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정말 멋진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수 동향 지표 제조업 국내 공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오늘 성남에서 도로 자율주행 로봇을 첫 시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쪽에서도 벌써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스타트업 센터를 꾸려서요. 미국 시애틀과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이렇게 벤처 창업기업 120개사를 3월 11일까지 모집해서요. 앞으로 K-스타트업을 키운다는 내용으로 글로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지 진출에 도전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대형 복합 소재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비정형 시공기술 선점에 섰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3D 프린팅 기술 개발 쪽이 3D 팩토리와 함께 복합 소재 쪽으로 연결이 돼서 거푸집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통상 전략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따른 통상 이슈에 따른 우리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로 앞으로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쪽 클라우드 AI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쪽에서 다시 한번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한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언급해드렸었는데요. 증권가는 시멘트주를 사라고 하고 있는데 시멘트 회사는 울상인 이유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 인상이 되면서 연간 300억 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상 요인이나 산정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새해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멘트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지난해부터 운영하면서 운임이 비싸졌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시멘트 회사에서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시멘트 업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멘트 회사는 울상을 달리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와 함께 시멘트주는 좋아진다고 증권사에서는 계속된 좋은 리포트가 나고 있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KCC 2세 정몽진 회장이 계열사의 고의적인 누락이 적발이 되어 공정위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김영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재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넘기며 최대 실적을 낳았다는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5G에 관련된 투자 좀 늦어지고 있고 5G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너무 조용한 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효성 TNC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비맥주와 하이트가 ESG 경영 시대에 전략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환경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맥주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출시하는 등 이렇게 친환경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같이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과 관련해서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산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는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식약처가 승인한 대상에게만 먼저 투여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넷플릭스법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오류가 발생 시 이러한 안내문을 한국어로 안내해야 된다는 법이 드디어 15년 만에 통과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흥 IC 인근 유유부지에는 또 물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구축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들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하 프론테크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50.4%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51억 원으로 전년비 173%나 늘어났네요. 앞으로 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슈펙스 BNP 같은 경우에는 임시 주총을 펼치면서 경영진과 소액 주주의 그런 대결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공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713억 원의 규모 주주 배정 이후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오팜은 4분기 잠정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전년비 16%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농심홀딩스도 자회사 태경농상 덕분에 전년비 30% 증가하는 영업이익 139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DGB 금융지주도 영업이익 4,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20.8% 증가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21.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CJ제일제당은 1조가 넘어가면서 전년비 51%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GC60자셀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년비 12% 늘고 있고요. 두산밥켓은 전년비 17.4%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2월 2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뷰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 AI를 선도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2023년도까지 매출 37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구 바이오 제약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기업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도입되는 인공지능 솔루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AI가 패션 코디네이터가 된다는 국내 최초 상용화 서비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 패션 부분 온라인몰 SSF 샵에서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TV에서 AI와 인간의 대결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AI가 어디까지 왔냐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AI를 총괄하는 이런 토론토대 교수님은 앞으로 인간의 뉴런과 비교하면 여전히 빈 곳이 많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은 파괴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AI를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여성 강점을 살린 공학 인재를 키운다는 내용에서 빅데이터와 AI 등 5개의 첨단 학부가 이렇게 신설되고 있다는 부분 사회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또 새로운 백화점을 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의 손상 차손이 감안되면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적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된 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10만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로의 회복세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던 한솔케미칼인데요. 2021년 실적 전망치가 연이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부합했다는 내용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요. 2021년도에도 수익성이 높은 2차전지 바인더라든지 반도체형 과산화수소, QD 소재 등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연결 자회사인 테이펙스까지 같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케미컬 소재를 출하하는 전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견조하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점진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또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연결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배터리 시장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유율 확대를 넓힌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케미컬 소재 업종 중에 가장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에 목표 주가를 27만원까지 상향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진테크인데요. 비메모리와 해외 고객 확대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진테크는 4분기에 예상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고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대형 해외 고객 낸드 및 비메모리 장비 출하를 개시해서 앞으로 향후
자동차 성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7,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는 실적이 충분히 양호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 쪽에서 앞으로 1분기에 SK 하이닉스의 라인 향이라든지 적용 공정수 증가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부분에서 설비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좋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신규 장비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가온미디어를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8% 올라갔다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S51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을 실리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샘라이프 디자인은 거래량이 줄었지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더욱더 명절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으로 DL이라든지 코나아이를 새로 추가하였고요. 서흥도 건기식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솔브레인까지 오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 쪽과 조선 쪽이 서서히 올라오는 가운데 뉴딜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다가 뉴딜 쪽으로 살짝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은 로봇 쪽에서도 좋고 앞으로 미래산업 쪽에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 특히 업황이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주 쪽에서도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겠다는 부분에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그린이들 유망 기업, 중소기업 부분에서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내내 백신이 보급되면 컨텐츠주 쪽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관련돼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